동안 당신이 알아야 할 100가지 건강상식 일당백. 안녕하세요. 일당백 MC 이수연입니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어요? 드디어 일당백 방송이 나가고 나서 정말 많은 인사를 받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사실 주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네, 드라마 퀄리티가 대박이다. 새 드라마 하는 줄 알았다. 맞아. 그러면서 드라마 진짜 너무 재밌어요. 특히나 제가 또 카메오로 출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렇게 그것 때문에 얘기하는 그랬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무튼 그걸 떠나서 네. 이 어려운 건강 얘기를 드라마로 풀어주니까 훨씬 더 머릿속에 쏙쏙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이야기네요. 우리 맞아요. 홍자 씨는요? 주변에서. 아, 진짜 드라마로 하니까 너무 좋아, 완전 좋아요.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아니, 정말 이게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은근히 이 노래가 네네. 사람 좀 빨아들이는 게 있네요. 아, 그래요? 네. 계속 좀 불러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에 맞는 상황에 맞는 어. 노래들을 이제 또 재미를 소소하게 드려볼게요. 조금씩만 더 길게. 네, 네, 알겠어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우리 일당백에서 또 빠뜨릴 수 없는 분들이죠. 자문단 분들. 우리 또 네.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의사 박용환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함께해서 너무 영광입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역시 미모를 담당해주고 계시는 가정의학과 이혜인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가정의학과 전문 이혜인입니다. 네, 의사들도 답을 맞춰야 된다는 프로그램이라고 들어서 좀 기대가 되고 긴장도 되는데요.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긴장하지 마시고요. 네. 편안하게 알겠습니다. 예, 알고 계신 많은 상식들 저희에게 전해주시면 됩니다. 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드라마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드라마의 주인공은 일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희생해오신 분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벌써부터 마음이 좀 짠해지는 것 같은데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 함께 보시죠. 오늘 골프 누구랑 치는데? 중요한 일이야? 당신이 말하면 뭘 알아? 어이. 제일물산 조이사. 제물산? 많이 들어봤는데 뭐 하는 회사야? 당신은 집에서 놀지만 말고 어머. 뉴스도 좀 보고 세상 돌아가는 것도 좀 배워라. 무슨 말씀이세요? 논다니요. 집에서 제일 많이 일을 하시는데. 일찍 들어올 거지? 나 지었어. 간다. 알았어, 다녀와. 서로 얘기는 듣지 않으세요. 할 말만 하세요. 넌 어디가? 오늘 쉰다고 하지 않았어? 약속 있어. 일찍 들어올 거지? 몰라. 늦진 않을 거야. 일찍 들어와. 저녁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우리 셋이서 맛있게 먹자. 알았지? 나 엄마가 지금 무시하는 나가. 거 지금? 거기서 만나. 일상이에요. 그냥 일상이구나. 음료도 안 먹고. 저거 저 주세요. 제가 마실게요, 어머니. 표정이 허탈하시네요. 수키야. 환갑 축하해. 미역국 먹었어? 환갑이시구나. 아침에 먹었지. 성구랑 태식이가 선물을 사줬어? 환갑인데 그냥 지나가진 않았겠지 설마. 생일인 거예요? 생일인데 저런다고? 오늘? 진짜? 그날? 설마? 아유, 선물은 무슨. 진짜네. 아, 그래서 빨리 들어오라 그랬구나. 저녁에 다 같이 밥 먹으려고 해. 생일은 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있잖아. 금갈지 하나 좀 해주겠지. 태식이도 그렇고. 아유, 됐네요. 마음에 들어 하겠지? 엄마 챙겼네. 일부러 그랬구나. 엄마 모르는 척. 설마 자기야 어디야? 효자의 얼굴이 나 아니야? 거의 도착했어. 거봐, 효자의 얼굴이 아니야. 뭐? 나도 우리 예지 주려고 선물 샀는데. 뭐야 완전 사랑꾼. 오빠 혹시 오늘 저녁에 내 친구
같이 가시겠어? 가기만 해봐. 그럼 자기 친구 생일인데 어어. 당연히 가야지. 친구 생일인데 엄마 생일을 안 챙긴다고? 엄마가 이따가 밥 먹자고 하긴 했는데 뭐 알아서 먹겠지. 이따 봐. 아이고, 씁쓸하네요. 다행이다. 난 딸밖에 없어서. 제가 아들인 게 죄입니다. 아이고. 혼자? 당신 지금 어디야? 언제 들어올 건데? 당신 오늘 무슨 날인지 정말 모르는 거야? 서운하네요, 진짜. 아니, 되게 서러울 것 같아. 아, 나 같았으면 집 나갔다 벌써. 이거 엄청 몰입된다. 감정 격해졌을 때 뭐 먹으면 눈물 나요, 진짜. 그죠. 체하셨나 보다. 그쵸? 에? 에? 나하고는 말도 안 섞으면서 나가서는 잘도 놀고 다니는구만. 아, 진짜 서운하겠다. 아니, 근데 이게 좀 젊은 층이었으면, 아니! 이럴 텐데, 에이그. 또 이렇게. 이게 무슨 멘트야? 깨우기도 이렇게 할지. 귀찮아. 저러고 이제 평생 사신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일상이에요, 정말. 응? 뭔가 꾸미시는데요? 어디 가시나. 예쁘신데. 자 여기서 한 바퀴 돌까요? 아, 세상에. 아이고 들어오세요. 어제 연락 주셨던 최숙자 누님 되시죠? 잘 오셨습니다. 저는 강사 박윤수라고 합니다. 아유, 폼이 뻣뻣하신 거 보니까 이런 데 처음이신가 보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쉐리 댄스. 하나 둘셋자 돌고 차차차 차차차 차차차. 야 잘하신다. 아유, 숙자 언니 잘한다. 춤에 재능이 있는데? 정말? 나 재능 있다는 말 처음 들어봐. 우리 숙자 누님이 이렇게 겸손하시다니까요. 자 그럼 오늘 수업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치맥이나 한잔하러 가실까요? 그치, 그치. 나 집에 가서 밥 차려줘야 되는데. 아유, 알아서들 먹겠지. 이수 씨, 정리하고 내려와요. 우리 먼저 내려가 있을게요. 네 누님. 이게 참 그 짧은 화면인데 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막 들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그 드라마 속의 숙자님의 모습이 우리 부모님 혹은 언니들 세대의 그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어땠어요? 잠시만요. 오늘 저는 주제를 알 것 같습니다. 어? 벌써 갑자기? 바로 화병입니다. 화병? 아니, 뭐 드라마를 봐도 네. 남자인 제가 봐도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네. 아니 너무 이입을 잘하시더라고요. 아까 여자보다도 더 상황에 네. 계속 화병이다. 우울증이나 뭐 화병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 홍자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냥 병 생각보다는 진짜 정 주고 마음 주고 사랑도 줬지만 이 얄미운 사람 너무 얄미워요.
아, 가족들이. 저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아요. 어떻게 혼자 숫자 이렇게 자자 돌림 있는 두 글자의 그 공통된 사람으로서 너무 속이 상하고 생일 정도는 좀 챙겨줘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고 너무 얄밉네요. 두 남자들이. 그쵸. 근데 저는 그 남자들보다도 그게 이미 아무렇지도 않아진 저 숙자님이 너무 이 감정이 입이 되면서 맞아요. 막 우리 대신 서러워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혼자서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시네요. 그렇죠. 네. 네. 근데 안색이 별로 안 좋으세요. 왜? 왜죠? 혹시 이입을 뭔가 좀 하신 거 아니에요?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는 제 생일 하루만 챙기고 나머지는 364일은 제 아내 생일처럼 지내고 있기 때문에 생일 하루는 챙기시고? 네, 그럼요. 제 생일을 챙겨야죠. 근데 항상 이야기는 양쪽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요? 네. 뭐 일단 드라마 퀄리티가 너무 높아서 저 깜짝 놀랐고요. 네. 그리고 정말 감정이입이 우리 저희 엄마는 아니지만 네. 우리가 어머니 세대의 그런 서름들이 정말 나타나는 것 같아서 네. 마음이 아팠습니다. 우리 아까 강 배우님이 화병 그랬거든요. 우리 홍 가수님이 보시기엔 어땠어요? 무슨 병으로 보자면? 저는 화병보다는 춤을 이제 지금부터 빠지셔가지고 엄청 추시는 거예요. 오, 막 밤에 이제 미친 듯이? 캐디한테 문자 올 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춤을 혼자 계속 또 춤추고? 혼자서 연습하시고 이렇게 하루 종일 춤을 추시다가 허리를 다치십니다. 척추 관절. 네, 관절이 무리가 많이 오서 이렇게 갱년기 지나면은 관절들이 약해지는 걸로 알고 뼈 건강이 되게 안 좋아지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거 보니까 뼈 쪽 비타민 D를 챙겨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오, 거기 진단까지 2회 만에, 1단계 네. 2회 만에. 네, 네. 대단한데요? 이게 1단계 프로그램은 어떤 증상일까를 유추해 보면서 진단까지 가는, 근래 없던 프로그램입니다.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딱 요것만 보시고. 네, 저는 좀 지켜봤더니 그 어머님께서 계속 식사 후에 또는 그리고 자기 전에 우리 휴대폰을 보면서 화를 내기 전에 먼저 배를 만지고 계셨어요. 그런 모습들이 포착이 됐는데 혹시 평소에 조금 위가 좋지 않거나 또는 장이 좋지 않은 건 없는지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딱 그 부분을 보면서 소화기가 안 좋으신지 하고 의심이 들었는데요. 거기다 조금 더 얹어서 지금 이 연세가 갱년기가 좀 이어져서 오랫동안 계속되는 연세거든요. 그래서 갱년기를 겪을 수 있는 나이에 속해서 갱년기 증상이 불면이나 우울증, 소화장애 이런 것들이 쭉 나타나잖아요. 알고 계신가요? 저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모르시죠? 뭐죠? 저도 몰라요. 네. 모르시겠죠. 다들 웃고 있을 때 욱 하면서 눈물이 픽 돌기도 하고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왜 이렇게 잘 알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럼 과연 지금 우울증, 갱년기 장애, 화병, 척추관절, 위장장애 다 나왔습니다. 진짜로 우리 숙자님이 가지고 계신 질환은 뭔지 계속해서 이어서 보시죠. 아이고, 뭐 대화가 돼야 말을 하. 나 지금 나가. 오케이.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쉐리 댄스. 남편이나 애들이나 언니한테 관심도 없다면서 밥은 차려주고 싶어? 아유, 내가 그렇게 살다가 이혼해놓고 생각하니까 대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싶더라. 언니도 남편이랑 애만 챙기지 말고 자기 자신부터 좀 챙겨요. 안 그러면 후회한다. 그러니까 이제는 본인을 좀 더. 그럼요. 누님들, 저 왔어요. 그럼 갈까? 아유, 내가 미쳐. 나 학원에 핸드폰 두고 내려왔어. 금방 가서 가지고 내려올게, 뭐. 다녀오세요. 저 누님, 손 한번 줘보세요. 이거. 띠용. 보셨어, 남편분. 숨을 쉬었어. 저 옆에 내가 지금 보여가지고 이런.
어떻게 밝으셔? 어떡해. 웃는 얼굴. 이 여자가 정신이 있는 거야? 아니 우울하다고 해서 댄스 학원인가 뭔가 보내줬더니만 말이야.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지고 어디 제비 같은 놈하고 시덕거리고 돌아다녀? 내가 모를 줄 알아? 언제부터 나한테 관심 가졌다고 그래? 뭐? 그렇죠. 뭐라고? 엄마. 나 평생 당신이랑 태식이 뒷바라지 했어.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지. 야, 그럼요. 잘하셨습니다. 저네 엄마 맞냐? 나 엄마 화내는 거 처음 봐. 엄마 요즘 용기를 내셨네요. 진짜 남자한테 홀린 거 아니야? 저런. 야, 뭐가 있어? 엄마가 좋아하는 족발이랑 보쌈이야. 내가 바뀌었네? 아침부터 유명하다는 가게 그러니까요. 드라마 다른 드라마인가요? 원래 꼭 저렇게 해야 바뀌지. 먹자. 맛있겠다. 자, 진짜 위장장애가 그렇네. 있으시다. 갔다 올게. 둘이 맛있게 먹어. 드세요. 그래. 엄마 요즘 이상해. 핸드폰 들고 화장실 들어가서 몇십 분 동안 안 나오고 그런다니까. 그래? 아니 이 여자가 화장실 안에서 지금 남자들하고 뭐 전화 문자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에이! 아니, 되게 본인이 아이, 경험이 있어서 맞아요. 지금 제가 지금 딱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경험이 있으셔서 아,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아니 하도 당신이 안 나오니까 변기에 빠졌나 하고 와본 거지. 이제는 의심으로도 부족해서 감시까지 해? 아유, 정말 미치겠다. 핸드폰을 저렇게 가져가시면 조금 뭐 연기셨어, 연기. 그러니까 번번이 저러시면은 의심을 하실 텐데. 엄마, 요즘 너무 샐러드만 먹는 거 아니야? 요즘 안색도 별로고 살도 빠진 것 같아. 다이어트 그만해도 되겠는데. 가더라. 아유 잘 보이고 싶은 놈이 있는 모양이지. 어머나. 그런다고. 진짜 확신난다. 어머, 어머. 참 선 넘는 발언이 많네요. 드라마에서. 그쵸. 뭐야? 들은 그대로야. 우리 이혼해. 우와! 이러는 이유가 뭐야? 춤추던 그놈이 이혼하고 자기한테 오라고 그래? 그놈 다 돈 때문이야. 제발 그만해.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이러한 순진해가지고 바보같이 그놈 말에 홀랑 넘어갔다고. 정말 끝까지. 아우, 답답해. 여보 왜 그래? 쓰러지기까지. 쓰러져야 찰기네. 여보 괜찮아? 여보. 대장암입니다. 아, 어쩐지 아랫배를 만지더라. 이미 진행이 꽤 되신 상황이고요. 암이라고요? 갑자기? 왜? 알고 계셨구나. 아들이 갑자기라고 하는 게 슬프네요. 지금까지 아이고. 그렇게 신호를 많이 보냈는데. 아유, 세상에 안쓰러워라. 아니, 위장 장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우리 이혜인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맞았는데 대장암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너무 큰 질환인데요. 저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제 나오신 숙자 씨가 60세이시잖아요. 근데 아마 대장내시경을 좀 제때 받아보셨을까 싶어요. 잘 받아오셨다면 아마 이렇게 많이 진행된 상태에서 발견하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좀 안타깝고요. 이 대장암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5대 암, 우리나라 건강검진에서 시행하는 5대 암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사연을 보면은 변비가 계속 있거나 아니면 소화장애 이런 게 계속 있으셨던 것 같은데 아마 오랫동안 화장실에서 안 나오셨으니까 아마 변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아마 국가검진만이라도 제대로 좀 받으셨으면 좀 더 일찍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암에 대해서는 잘 모르긴 하지만 그래도 암의 종류가 정말 많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대장이라는 것이 5대 암 검진에 들어갈 정도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장 건강에 그만큼 진짜 많이 안 좋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국제암연구소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세계 186개국 중에서 헝가리에 이어서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병률 2위를 차지했는데요. 수많은 나라 중 2위인 것이 놀라우시겠지만 그전까지 사실 대장암 발병률 1위를 차지했던 것이 바로 우리나라입니다. 그만큼 한국인들의 대장암 발병률이 높은 거죠. 그러면 질문 하나 있습니다. 이 대장이 대체 뭡니까? 우리 소화기관은 입부터 시작해서 식도, 위, 그리고 위에서 소장, 그리고 대장으로 이어지는데요. 대장은 소장과 연결돼서 항문까지 이어진 150cm의 길이를 가진 긴 장기를 말합니다. 이 대장은 위와 소장을 통해서 영양소가 다 흡수가 되고 이 남은 음식물들이 내려오게 되면은 나머지 수분들을 흡수하고 노폐물을 그 대변으로 만들어서 결국에 마지막으로 항문을 통해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데요. 즉 소화기관의 가장 마지막 장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장이라고 하면 직결되는 게 딱 쾌변을 위한, 그쵸? 그런데 대장이 단순하게 변을 내보내는 쾌변만 위해서 존재하는 장기가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바로 면역입니다. 아하. 장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 항체 중에서 약 70%가 존재하고 있는데요. 장 건강이 안 좋으면 우리 몸의 면역력과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가만히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봤으면은 뭔가 신호를 감지할 만한 사인이 몇 번 더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세요. 뭐죠? 내가 모를 줄 알아? 나도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들은 그대로야. 우리 이혼해. 홀랑 넘어갔다고. 당신이 나에 대해서 뭘 안다고 그래. 여보. 대장암입니다. 이미 진행이 꽤 되신 상황이고요. 암이라고요? 대장암입니다. 암이라고요? 갑자기 왜? 하여간 아니 애들도 아니고 허구한 날 소세지에 고기냐? 밥이 안 넘어. 평소에 저렇게 드셨구나, 음식을. 계속 더부룩한가? 저 누님, 요즘 혹시 어디 아프세요? 안색도 안 좋아 보이시고 수업 시간에 화장실도 자주 가시던데. 요즘 장이 안 좋아서 변비도 있고. 내가 이런 별소리를 다 하네. 손 한번 줘보세요. 자, 이 부분이 장이래요. 평소에 여기를 자주 이렇게 지압을 해주시고 채소도 많이 드셔야 돼요. 그래도 계속 아프면 병원에 꼭 가보시고요. 수키야. 나이 들면 장활동도 약해진다잖아. 나이 60에 그렇게 집에 앉아있으면 아프다고 하면서 나 건강하잖아 하는 건 좀. 나는 괜찮아지겠지. 다들 그러죠. 건강하잖아. 근데 저 정도 되면 뭐 대장 내시경이나 이런 거 좀 받으시지 않나요? 그래. 보통? 근데 안 하기로 작정되면 또 그렇게 안 하게 돼요. 식구들은 다 챙기면서 정작 본인은? 나는 안 하게 된다니까. 저렇게 갑자기 또 복통으로 또. 언니 계속 몸이 안 좋아? 요즘 장이 안 좋아가지고 배도 아프고 변비도 생기고 혈변도 나고. 혈변까지? 그럼 진짜 안 좋은. 저건 위험 사인인 것 같은데요. 그런 거 안 해보면 무서워서 못하는 것도 되게 많아요. 대장 내시경은 무서워요. 언니, 이선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지? 언니. 대장암이래 내가. 어떡하면 좋니? 어떡해. 가족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썼더라면. 나도 내 몸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 아니 이 사람아. 아니 그렇게 아픈데
무슨 이혼을 하자는 거야? 나 아프면 당신이랑 어머. 태식이가 날 챙겨주겠어? 버리질 않으면 슬픈 일이네. 다행이지. 나 혼자 치료받으면서 살려고 했지. 엄마, 우리가 엄마를 왜 버려? 여보 미안해. 응? 여보 내가 살릴 거야. 당신 살릴 거야. 엄마가 아플 때까지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네. 꼭 아파야 저런다. 아이고. 희한하게 일요 때보다 더 과몰입이 되네요. 그러네요. 어, 그쵸? 저도요, 약간. 훨씬. 유난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화장실 가는 습관이라든지 뭐 변비가 좀 계속된다든지 하는 게 이런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도 있는 건가요? 그런 확률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 그래요? 우리가 고인물은 썩는다고 하죠. 네. 그러면 변비라고 하는 것은 며칠 동안 비정상적인 그런 기간 동안 변이 머물러 있다 보면은 장에 있는 유해균 증식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고 그것들이 이제 독소들을 유발하면서 더 유해한 것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이제 어떤 용종들을 만드는 원인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변비 자체가 이제는 대장암을 만든다는 것은 또 따로 보고 이 변비 자체가 대장암의 신호가 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네, 그 대장암은 원래 이제 조용한 살인자라고 해서 증상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한참 진행이 되면은 그 덩어리가 자라서 공간을 막으면서 변비가 발생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50세 이후에 갑작스럽게 배변의 습관이 바뀐다든지 식욕이 자꾸 감퇴되고 피로감이 자꾸 생기고 그런 것들이 자꾸 생기게 되면은 꼭 반드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제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주위에서 제 얘기 아닙니다. 주위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분이 이제 북 하고 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냄새가 엄청나게 또 지독하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야 그거 병이야 뭐 야 병원에 한번 가봐 이러시는데 확률적으로 이건 친구 얘기하는 보통 내 얘기인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무튼 많이 독해요? 그래서 네 뭐 독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장하고도 관련이 많은지 사실 눈에 보이는 대변 상태를 살피는 게 훨씬 더 중요한데요. 숙자 씨 같은 경우에 혈변을 봤댔잖아요. 이게 또 중요한 포인트인데 그거 외에도 최근 들어서 갑자기 설사가 잦아졌거나 반대로 변비 증상이 생겼거나 피가 묻어나오거나 하는 증상들을 체크해서 내 건강 상태를 살펴봐야 되고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아까 이혜인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죠. 아, 선생님, 근데 암도 진짜 너무너무 무섭긴 하지만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장 건강이랑 면역력이 굉장히 직결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장 건강이 안 좋으면 그만큼 면역력도 당연히 떨어지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몸 안에서의 면역 항체 중에서 약 70%가 장내 점막에 존재하는데요. 그래서 장이 우리 몸의 가장 거대한 면역 체계인 셈이죠. 대장 건강이 안 좋으면 몸 전체의 면역력이 떨어지고요. 건선이나 아토피 등 면역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장 점막이 손상되면 장누수 증후군이라는 그런 증상으로 말씀드리는데 그런 환자분들의 경우에 각종 감염성 질환 및 자가 면역 질환이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면역력뿐만이 아니라 당뇨나 비만 같은 이런 성인병에 있어서도 이 장 건강 자체가 직결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대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대장 안의 독소, 그 대장에 특히나 유해균이 만들어내는 그런 독소들이 대장 안의 점막에 흡수가 되면 그것들이 혈류를 타고 이동을 해서 우리 뇌에 있는 그 식욕 억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에 영향을 줘서 렙틴이라고 하는 식욕 억제 호르몬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식욕 억제가 잘 안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만 과식을 하게 돼서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고요. 또 이런 독소들은 혈당을 낮춰주는 우리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네. 그 호르몬의 기능에도 영향을 줘서 당뇨병 발병 위험이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이런 성인병의 예방을 위해서도 우리의 장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 이게 화장실을 못 가면 사실 막 기분도 안 좋고 소화도 안 되고 우울증에다가 막 온갖 게 다 오잖아요. 근데 성인병의 면역력까지 안 좋아진다니까 장 건강 진짜 최우선으로 해야겠네요. 네.
그리고 그렇게 걱정하시는 우리 지섭 씨한테 죄송하지만 제가 장 건강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또 싶습니다. 있어요. 또 있어요. 좀 전에 이제 쾌변을 못하면 굉장히 예민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이것이 정말로 의학적으로도 원인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아시죠? 세로토닌. 네. 네. 이렇게 호르몬이라고 하고 또 이런 정신적인 것에 영향을 준다고 하면 우리 뇌에서 분비된다고 생각하시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이 세로토닌이 무려 90%가 뇌가 아닌 장에서 생성이 됩니다. 그래요? 반대였네요. 그래서 장을 우리 제2의 뇌라고 부를 정도로 네. 굉장히 아. 중요한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아, 그게 거기서 나온 건가 네. 보다. 그래서 우리 장에 문제가 생기면 이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분비가 방해가 되기 때문에 정말로 우울증을 유발할 수가 있는 건데요. 최근에는 자폐증이나 주의력 결핍장애, ADHD죠. 이런 질병의 발병과도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다는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일당백에 빼놓을 수 없는 순서죠. 자신만의 방법으로 또 좋게 만들어주시고 극복하는 사례자분이 계시다고 해서 저희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아파서 잠도 못 잤어요. 물만 마셔도 설사가 계속 나오니까 밖에도 못 나가고 어쩌다 밖에 한번 나가면 근처 공중 화장실을 애타게 찾았어요. 어머니께서 대장암에 걸려서 걱정인데 병원에 가니 용종이 발견됐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번 생에 장 건강은 틀렸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시도 때도 없이 꼬르르륵 불편했던 장. 그런데 뱃속에 암의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김정옥님은 그 이후로는 아주 깨끗한 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실 건 없을 것 같고. 특별한 방법으로 건강한 장을 지키고 있는 김정옥 씨를 만나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일당백에서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쾌통쾌 자칭 장건강 전도사 김정옥 씨입니다. 정옥 씨의 하루는 이 자세로 시작한다는데요. 몇 년 전에 장이 안 좋아서 소화도 안 되고 좀 힘들었거든요. 일명 바람빼기 요가인데요. 방귀 자세예요. 장 운동에 도움을 많이 주고 배에 가스를 빼주는 운동이에요. 골반과 아랫배 하복부 부위를 운동을 시켜줘야 대장의 연동 운동도 좋아지고 전체의 장 기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일당백 자문단도 인정한 운동법. 아, 너무 좋다. 시청자 여러분도 지금 따라해보세요. 과일 먹어야지. 운동을 마친 정옥 씨. 그녀가 장 건강을 위해 꼭 챙기는 게 있다는데요. 키위인데요. 이 키위가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운동을 돕는 효소가 아주 많대요. 그래서 먹기 전에 하나씩 먹고 있어요. 잘 숙성된 키위를 하루 2알씩 챙겨 먹는 것은 그녀의 빠질 수 없는 일과랍니다. 이렇게 먹어야 제맛이야. 섬유소와 단백질 분해 효소가 많은 키위. 그리고 장을 지키는 법이 하나 더 있다는데요. 오트밀인데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 해소에 너무너무 좋대요. 그래서 제가 죽으로 한 번씩 먹고 있어요. 레시피도 간단해요. 귀리 4큰술에 우유를 자작하게 부어주면 끝.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어요. 장이 편안해져요. 이렇게 먹으면. 전자레인지에서 1분 30초만 데워주면 부드러운 식감의 귀리죽으로 완성. 다양한 견과류를 곁들이면 맛과 영양까지 더 채울 수 있겠죠? 하루 한 끼는 이렇게 따뜻한 귀리죽으로 장을 편안하게 채운다는 정옥 씨. 운동에 식단까지 꼼꼼히 장 건강을 챙기는 그녀지만 10여 년 전만 해도 180도 다른 생활을 했다는데요. 돼지고기를 옛날에 너무너무 잘 먹었는데 전 이제 전혀 안 사 먹어요. 이제 야채, 견과류 이런 차, 건강차 이런 걸로 바꾼 거예요. 육식 위주의 식습관을 즐기던 정옥 씨가 변한 건 장이 보내는 적신호를 직접 느끼고 나서부터였습니다. 뭘 음식을 먹으면 설사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대장 내시경을 해봤더니 용종이 있더라고요.
그녀의 대장에는 대장암의 씨앗인 용종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선종을 비롯해서 대장에 용종이 5개 정도 있었습니다. 용종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선종이 암이 되는 거거든요. 대장에 선종이 있었다는 거는 이 대장 내시경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쯤은 대장암이 됐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꾸준한 관리 후 그녀의 장은 달라졌습니다. 선종을 제거한 분들은 5년 정도 지나면 선종이 또 생기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10년째 용종이 전혀 안 생긴 거 봐서는 남다른 비법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주치의도 인정하는 그녀의 장 관리법이 또 있는데요. 시간 됐네. 제가 이 시간에 챙겨 먹는 게 있거든요. 알람까지 맞춰가며 챙겨 먹을 만큼 정옥 씨의 장 건강 관리법에 빠질 수 없다는 것. 이게 제 마지막 장 건강 비법인데요. 프리바이오틱스 유산균이에요. 공복이나 식후에 2시간 이후에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알람 맞춰놓고 먹고 있어요. 10년 넘게 튼튼한 장을 지켜오는 장 건강 전도사 정옥 씨도 궁금한 게 있다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장 건강을 위해서 유산균을 꾸준히 먹고 있는데 종류가 하도 많은데 어떤 거를 먹어야 되는지 궁금해요. 정말 아까 이혜인 선생님이 말씀하신 용종과 선종, 이게 이제 5개나 있었는데 지금 장이 너무 깨끗해지셨어요. 다시 한번 정말 대단하시고 너무 축하를 드리고, 궁금해 하시는 게 저는 너무 공감이 돼요. 진짜. 저도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 어떻게 보셨어요? 사례자분 보니까 저도 반성이 될 만큼 잘 챙겨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프리바이오틱스라는 유산균을 챙겨 드시던데 네. 그게 뭔가요? 혹시 장까지 살아가는 유산균 이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알죠? 옛날 CF 있잖아요. 랄랄랄라. 네. 이거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남는다, 기억에. 장까지 유산균이 살아서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면 그 과정이 굉장히 험난합니다. 이게 위장에 있는 위산에 의해서 대부분 죽고요. 또 유산균을 죽이는 수많은 유해균들도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좀 전에 말씀드린 위산, 그 다음에 담즙에 의해서 또 한 번 더 확 사멸을 하고요. 그래서 장에 도달하는 유산균이 극히 일부예요. 야, 그러면 그렇게 열심히 챙겨 먹는데도 거의 못 살아간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장까지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프리바이오틱스는 유익균의 프로바이오틱스의 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소화효소로는 분해되지 않는 이런 저분자 섬유소인데요. 그래서 장까지 살아가서 장 속에 있는 유익균이 잘 자랄 수 있도록 장내 환경을 굉장히 유익하게 조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호를 해주는 거구나. 네, 장 속에는 굉장히 많은 균들이 살고 있는데 이 중에는 좋은 균도 있고 또 나쁜 균도 있거든요. 보통 건강한 장을 보면은 우리가 튼튼한 장이라고 얘기를 할 때 장 속에 있는 유익균과 유해균의 비율이 85대 15 정도가 될 때를 말을 하는데요. 현대인들의 대부분은 그 유익균이 부족하고 유해균의 비율이 더 많아져 있는 게 문제입니다. 유해균의 비율이 더 높아질수록 변비나 설사에 시달리게 되고 또 용종이나 이런 대장암들의 발병률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독소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 프리바이오틱스는 분해가 되지 않고 장까지 잘 살아 들어가서 장 속에 있는 유익균들이 잘 증식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쏙쏙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쵸? 네. 아니, 정말 이렇게 메모를 할 필요도 없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와요. 네. 사례자분께서 아까 챙겨 드신다고 했던 유산균이 프리바이오틱스라고 들은 것 같은데 그럼 잘 챙겨 드시고 계신 거네요? 네, 유산균 고를 때의 핵심이 장에 좋은 유익균과 함께 그 유익균이 잘 증식할 수 있도록 유익균의 먹이인 프리바이오틱스를 함께 섭취해 주시는 것이 핵심인데 아주 잘하고 계신 거죠. 실제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했을 때 장에 유익균이 더 많이 증식했다는 연구도 있는데요. 해외의 한 연구팀 발표에 의하면 프리바이오틱스의 일종인 프락토올리고당을 4일간 섭취시킨 결과 약 7,900만 마리의 유익균이 12억 5,800만 마리로 1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대박. 아니, 근데 아까 장 속에서는 좋은 균, 나쁜 균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으면 이제 보호를 해준다. 근데 나쁜 균까지 좀 보호를 해주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날카롭고 좋은 질문. 네. 다행히도 프리바이오틱스는 우리 편입니다. 네, 좋은. 네. 그거를 걸러서 구분해서. 걔들은 못 먹는구나. 네, 네.
프리바이오틱스는 오히려 이 유해균들의 증식을 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전에 프리바이오틱스를 섭취하면 장에 있는 유익균들이 더 잘 자라게 환경을 만들어준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증식한 유익균들은 젖산을 만들어내서 장 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산성으로 되지 못하는 유해균들은 감소를 하게 되고 유익균들은 더 잘 증식을 해서 건강한 장 안의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이 프리바이오틱스를 먹게 되면 아까 우리가 그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변비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실제로 변비 환자 20분을 대상으로 네. 프리바이오틱스의 일종인 프락토올리고당을 매일 5에서 10g 정도 한 달간 꾸준하게 섭취하게 했더니 배변 횟수 및 변비 상태에서 약 70% 정도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상적인 장내 세균 비율이 유지되면서 장 건강이 개선되고 원활한 배변 활동이 이루어진 거죠.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또 하나 생겨가지고 죄송합니다. 자꾸 궁금해져가지고. 아니, 여기는 우리가 무슨 굉장히 학구열이 불타고 있어요, 지금. 아니, 진짜 궁금해서 사실 조심스럽게 저는 변비는 없습니다. 변비는 없는데 가끔 이제 프로틴이나 이런 걸 챙겨 먹으면 뭐 가스가 차거나 좀 설사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에도 유산균을 좀 챙겨 먹으면 효과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럴 때 그런 증상이 최근에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면 그래도 한번 대장 내시경을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증상만 들었을 때는 전형적인 그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증상의 특징이 이 내시경 검사로 확인되는 그런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그런 어떤 식사에 조금 문제가 있거나 그럴 때에는 갑자기 배가 아프거나 가스가 차거나 설사가 잦아지거나 또는 변비가 생기는 그런 배변 장애를 겪는 것이 특징인데요. 아직 아주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런 유산균의 섭취를 통해서 장내 환경을 더 개선을 했을 때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증상도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기도 했습니다. 국내 한 연구팀이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 그룹에만 8주간 유산균을 섭취했더니요. 그 결과 유산균을 섭취한 그 그룹에서는 복부의 통증이라든지 복부 팽만감 같은 증상들이 다른 그룹보다 눈에 띄게 좋아지는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으네요.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프리바이오틱스의 좋은 점이 이뿐만이 아니라 요즘 면역력 정말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내 몸의 면역력을 위해서도 프리바이오틱스를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하루 6g씩 프리바이오틱스를 복용했더니 암을 죽이는 킬러 세포라고 있어요. NK 세포라고 하는데 NK 세포의 활성도가 높아졌다는 연구가 있고요. 또 프리바이오틱스 혼합물을 투여하면서 독감 예방주사를 접종했더니 독감 항체가 증가했고 인체 내의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하는 면역 항체의 분비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좋은 점들이 굉장히 많으네요. 가장 중요한 얘기가 하나 빠진 것 같아요. 이게 좋다고 많이 먹어서만은 안 될 것 같고 주의해야 될 점이나 우리가 꼭 챙겨야 될 게 있을까요? 네, 식약처에서 권장하는 이 프리바이오틱스의 하루 권장량은 3에서 8g입니다. 그러면 티스푼 하나로 숟가락 하나 정도가 가장 적절한 양인데요. 너무 많이 섭취하게 되면은 섬유질이 이제 많이 들어있고 하니까 복부 팽만감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는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적정 권장량에 맞게 적당하게 섭취하시면서 건강을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떠셨어요, 오늘 우리 강 배우님? 우선은 제작진 여러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왜죠? 2% 하고 나서 정말 저는 준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2회 만에? 네. 저는 얕고 강 배우는 짧네요.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앞으로도 또 우리 열심히 공부할 거니까. 열심히 할 거니까요. 네. 우리 홍 가수님은 어땠어요? 저는 이게 5대 암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대장의 건강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를 알게 됐고 그리고 검진도 꼭 또 이번에도 또 챙기셔야 할 것 같고 그거면은 그래도 내가 관리를 좀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은 한다. 맞아요, 네. 맞아요. 오늘 진짜 중요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식물이 뿌리를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해서 열매를 맺고 꽃을 피우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뿌리에 해당하는 기관이 장이거든요. 장에서 흡수를 잘해가지고 우리 온몸을 좋아지게 하고 면역력을 키우는 거니까
정말 평소에 장 건강을 꼭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많은 도움 주신 이인 선생님. 네, 오늘 저는 이렇게 드라마의 어떤 소재를 통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저게 내 얘기인 것 같은 그런 공감대를 이루면서 조금 더 쉽게 어떤 질병에 대해서 정보를 줄 수 있었던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행입니다. 자, 오늘 일당백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100가지 건강 상식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해드리는 그날까지 저희 발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외쳐볼까요? 리얼 건강 스토리 일당백! 당신 키에는 45kg가 딱 예쁘다니까. 너 그냥 오늘부터 굶어서라도 빼. 와, 저는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부질없다 정말. 아이고. 그만 찾아. 약 다 버렸다고. 그걸 왜 버려? 이게 부작용까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날씬하다. 스마일 이즈 굿! 채널 A 10